대장 청소와 독소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5단계 해독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순서 역시 중요해요. 가자마 시조 박사가 여러분의 몸에 자꾸 가스가 차고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위암이나 췌장암이나 담도암이나 담낭암 같은 소화기 계통의 암이 유발되는 이유는 그래서 모든 만성질환자들은 소화의 생리학에 대해서 연구하세요 라고 해서 하늘마을 식탁에 딱 가보면 식탁의 유리에 음식물 먹는 순서가 있습니다. 밥 한 숟갈, 반찬 한 숟갈, 밥 한 숟갈, 계란 한 숟갈. 이게 아니라고 이제 우리 공부하셨어요. 우리는 늘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에게 그렇게 배웠어요. 밥 한 숟갈 먹고 김치 한 숟갈 먹고 밥 한 숟갈 먹고 반찬 한 숟갈 먹고. 근데 알고 봤더니 왜 자꾸 이렇게 가스가 차고 왜 자꾸 소화기가 불편하고 왜 췌장암이 되고 담도암이 되고 담낭암이 되는가를 봤더니 위암이 되고 식도암이 되는가를 봤더니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자극적이고 맵고 짠 거를 좋아하는 원인도 있지만 음식물 먹는 순서에 의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유발되느냐 완화되느냐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본의 가지야마 시조 박사가 평생을 당뇨병 환자와 만성질환자를 치료하면서 소화의 생리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게다가 하버트 M. 쉘턴 박사님의 이렇게 먹어야 건강하다라는 책에서도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배합, 최악의 궁합이 여러분의 소화기를 망가뜨려서 위암, 식도암, 췌장암의 원인이 됩니다. 예, 그래서 고기와 이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같이 먹지 말라. 이거는 최악의 궁합이다. 그리고 식사 때 메론이나 수박 종류를 함께 먹지 말라. 가스가 차고 화학작용이 일어난다. 그리고 지방과 단백질을 혼합하지 말라. 이러한 여러 가지 음식물 먹는 음식물 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최고의 이 영양의학의 대가라고 할까요?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라는 책의 저자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묘비명에 위장과로로 사망함 또는 잘못된 음식 배합으로 사망함 이라는 비문이 걸릴지 모른다. 자, 이게 좋지 못한 요리로 사망함.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좋지 못한 요리. 좋지 못한 요리. 예. 좋은 음식은 뭘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하셨어요. 왜 암 환자의 식단에서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제한하나 봤더니 아무리 좋은 음식을 저지방 채식을 한다 해도 뭐와 뭐의 균형이 깨지면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암을 유발해요? 오메가 3와 6의 균형이 깨지면 1대1에서 1대4 이하면 다시 말하면 지방산은 1에서 essential fatty acid이에요. 필수 지방산인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암의 스위치를 켜는 것이 아라키돈산과 같은 동물성 지방산이라면 암의 스위치를 끄는 것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필수 지방산의 균형이 1대1에서 1대4 이하로 이게 균형이 맞아지면 몸에 염증이 잘 안 생기는데 여러분들은 대개 이제 동물성 지방산, 고기, 생선, 우유, 계란에 있는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산이 온몸에 너무나 많이 축적이 돼 있어서 온 뇌혈관부터 간, 담낭, 신장까지 담석, 결석, 돌들이 우르르 축적이 돼 있어서 사실 암을 분해해 보니까 막 이상한 세포 돌연변이가 아니고 암덩어리를 잘게 분해해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매일 먹은 음식 가운데는 특별히 동물성 지방산에 많은 아라키돈산 덩어리 그게 엉겨 있는데 바로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덕지 오늘도 고기, 내일도 계란, 모레도 계란 2개 이런 그 콜레스테롤 넘버 원인 계란을 매일 드셨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서 하버드에서 라이프스타일 메디신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먹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내 몸을 만들고 내 몸을 치료하고 내 몸을 나쁘게도 하기 때문에 좋은 음식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은 암의 스위치를 켜는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산을 최대한 제한하면서 암의 스위치를 끄는 필수 지방산으로 균형을 맞춰줬더니 몸에 염증이 싹 계속 빠져나가면서 여러분의 몸에 염증이 안 생기니까 염증이 있어야 그 염증이 엉겨서 암이 되는데 암이 안 생기니까 여러분이 빠른 시간에 암의 동면 상태로 들어가는 이 놀라운 회복의 비결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좋은 음식에 대한 지혜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식사법에 대한 지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궁합 나쁜 거 등등 배우셨지만 그것 못지않게 5단계 해독의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5단계 해독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간 청소를, 특별히 의료인들이요, 의사도 모르는 기적의 간 청소를 읽고 간 청소를 시행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의료인들이 종종 오시는데 보시면 3번, 4번 간 청소를 하고 오셨는데 물론 GOT, GPT, 뭐 감마 GPT 또는 이제 빌리루빈 수치, 크레아티닌 수치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순서대로 해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 많은 여기 건강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건강 회복의 지름길인 5단계 해독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5단계 해독을 하실 때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대장 폐색이 뚫리지 않은 상태에서 기생충 제거를 해도요, 기생충이 효과적으로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어느 대학병원의 간호과장님이 미국에서 5단계 해독을 이제 3개월 간격으로 하셨대요. 6개월 간격으로 하셔도 되는데 3개월 간격으로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장암이 있었는데 5단계 해독을 하면서 신장암이 너무나 빨리 완화가 돼서 그 이후로 이제 이분이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 순서를 이제 지키지 않고 하셔서 효과가 미미했는데 순서를 지키고 했더니 굉장히 그 암이 동면 상태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놀라운 그런 효과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이제 오늘 5단계 해독 방법과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건강 회복의 지름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대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제 한번 미리 어제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은 그 강의를 좀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의 장애가 있는 간을 청소하지 않고 혈액 청소, 림프 청소를 하면 그 독이 어디로 갈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혈액 청소, 림프 청소해야 된다는 중요성은 알고 있어요. 혈액 밑에 림프가 다 깔려 있으니까. 특별히 유방암이나 또는 난소암이나 자궁암이나 절제 수술하신 분들은 절제 수술을 할 때 림프를 반드시 같이 함께 절제하기 때문에 림프는 우리 몸에 파스됩니다. 수비돼요. 적이 들어온다, 세균이 들어온다, 바이러스가 들어와, 기생충이 들어와, 뭐가 다 이 방벽을 가지고 막아줘야 되냐면 림프구가 막아줘야 되는데 림프를 절제하니까 혈액과 림프가 기능을 이제 제대로 못해서 이 림프구의 독소가 꽉 차 있어요. 자가중독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혈액과 림프 청소를 해야 되겠다는 중요성은 알고 계시는데 간 청소를 안 하고 하면 다시 도로 토해낸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안 청소할 때 안방부터 그냥 화장실까지 청소를 싹 해놨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모래장난 막 하고 들어와가지고 막 현관부터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주방부터 막 이 바지에 묻어있는 이 흙을 다 떨어뜨리고 다니면 어때요? 청소 다시 하셔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간 청소하지 않고 마지막에 5단계인 혈액과 림프를 청소하면 이 독소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다 떨어져 있어요. 따라서 혈액의 독소를 혈액과 림프 청소를 하기 전에 뭐를 먼저 하래요? 간 청소를 먼저 하래요. 여러분 5단계 중에 간 청소는 몇 번째예요? 혈액과 림프는 몇 번째죠? 5번째. 간 청소는 4번째. 간이 해독을 잘하려면 신장에서 여과를 잘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간 청소를 넘버 1으로 하면 다시 신장에 있는 이 결석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넘버 3가 신장에서 여과기를 먼저 해독을 해서 필터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장 청소가 몇 번째? 3번째라면 신장을 청소했는데도 계속적으로 요충, 촌충, 십이장충, 돼지고기의 편모충, 선모충균 같은 대장 폐색도 안 뚫렸는데 이렇게 순서를 다 바꿔서 하시면 다시 장애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제 공부하신 것처럼 대장 폐색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오염된 대장을 청소하지 않으면 다시 장애를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의 식생활이 굉장히 간단한 패스트푸드를 굉장히 좋아해서 햄버거, 치킨, 뭐 등등 그런 패스트푸드 습관으로 대부분의 이 미국식 식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장에 독소가 꽉 차여 있기 때문에 면역 시스템에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대장이 폐색되어 있으면 그 어떤 면역 강화제를 드셔도 NK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 우리 어제 공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5단계 해독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자연의학 건강관리사들과 많은 의료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전총독으로 만성질환과 암을 케어하는 데 가장 탁월한 기관들의 많은 의료진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5단계 해독을 순서대로 하셔야 온몸이 혈액과 림프까지 다시 독소로 중독되지 않습니다. 순서는 첫째, 대장 폐색부터 뚫어야 돼요. 상행결장, 횡행결장, 우리 횡행결장, 이 복강경총이 여기 가운데 대장의 중심에 있는 횡행결장이 정서
안정에 멘탈 사인 하이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보셨어요. 그래서 상행결장과 횡행결장과 하행결장과 SR결장에 덕지 고기, 생선, 우유, 계란에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덕지 엉겨있는 이 모든 대장에 있는 이 용종이 되기 직전에 담석, 결석, 기생충들이 다 엉겨있는 이런 모든 독소들을 청소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넘버원이 첫째, 대장 폐색을 뚫어야 연쇄적으로 모든 장기와 또 신장에 있는 결석들, 그리고 간에 있는 담낭에 있는 담석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액과 림프를 중독시키고 있는 모든 독소들을 순서대로 제거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단계 해독의 넘버원 대장 청소, 넘버2 기생충은 주로 어디에 많다고요? 뇌혈관, CDC, 미국 질병의학센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생충은 저기 아프리카나 약간 개발도상 국가에만 있는 질병인 줄 알고 있으나 사실은 동물성 음식을 많이 먹는 분들에게는 동물성의 기생충이 많기 때문에 기생충이 얼마나 기생충 제거가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유튜브 보시면 많은 분들이 알벤다졸, 펜벤다졸 드시면서 암 환자들이 암 수치가 내려갔고 뭐 통증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유튜브에 한동안 많이 떠돌았는데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의사들이 그 암 환자들이 기생충 제거할 때 얼마나 놀라운 효과를 거두는지 이제 영문으로 많이 강의한 것들이 저희 이제 단톡방에도 미국에서 온 우리 유리 씨가 많이 올려줬죠. 예, 그래서 이제 암 환자가 이 온몸의 기생충에 의해서 중독되어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에 대한 필요성도 살펴보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요산 수치나 퓨린 수치가 높은 돼지고기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돼지고기, 햄, 베이컨, 가공식품, 예, 또 생선, 또 우유, 계란, 예, 뭐 다른 건 다 끊었는데 계란은 꼭 하루에 2개씩 챙겨 드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신장에 뭐가 생겨요? 결석이 많이 생겨. 그래서 신장 결석으로 인해서 뭐 신장이 계속 기능 부전이 되고 나아가서 뭐 신장암, 신우암, 만성 신부전증, 예, 뭐 심근경색 등등 신장, 예, 뭐 신장뿐만 아니라 심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심장에도 플라그가 계속 심장 판막, 성형술이나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해야 될 만큼 혈관벽을 계속적으로 좁아지게 만드는 주범이 지방과 콜레스테롤이고, 역시 신장에도 결석을 유발하는 주범이 바로 요산수치나 퓨린 수치가 높은 돼지고기나 생선, 우유, 계란 이런 것들이 신장의 결석을 만들기 때문에 신장이 막히면 우리 정수기의 필터가 막히면 물이 깨끗하게 걸러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혈액과 림프가 왜 중독이 되냐면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 신장이 여과를 못 시켜. 요산수치 높은 음식을 자꾸 드셔서 신장이 여과가 안 되니까 신장의 결석이 점점 축척이 되니까 신장이 여과가 안 되면 간에서 해독을 못 해요. 필터에서 잘 여과를 시켜줘야 해독이 된 물을 여러분들이 드실 수가 있는데 해독기가 망가져서 신장에서 여과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신장에 이제 기능 부전이 오고, 그래서 간에도 담낭에도 이 담석들이 축적돼서 담도암, 담낭암, 당간암이 이제 걸려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이 팔에 때가 있다고, 때를 치아의 때를 뭐라 그러죠? 치태, 플라그라고 하죠. 심장의 때를 뭐라고 하죠? 플라그예요. 그죠? 플라그는 이제 쉽게 말하면 때예요. 팔에 때 있다고 팔 잘라내실 거예요? 아니면 때를 밀어버리실 거예요? 수술이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섹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퍼레이션 수술이 뭔지. 수술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은 자연치유 방법으로 하실 수 있으면 하시되 그게 안 될 때에도 늦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1기, 2기에 절제하고 담석이 많다고 담낭 절제하고 이런 것보다 그 전에 간하고 담낭을 늘 보호하고 신장을 청소해서 늘 보호하시고 늘 대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1년에 2번 하는 일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자, 매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과 담낭을 청소하셔서 담석이 많다고 담낭을 절제하거나, 담낭 절제하면 담낭이 있어도 담석이 제거가 안 되는데 계속 여러분은 수술하고 나면 여러분이 암에서 해방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 절반 이상은 1기, 2기에 수술하고 림프 절제하고 항암하고 방사선하면서 계속 원발암은 없어졌는데 2차 암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왜 일본은 모리시타 게이츠 박사 같은, 그리고 우리 요새 의사를 반성한다라는 이 저자의 책에서 보신 것처럼 얼마나
내가 많은 평생을 많은 암 환자들과 만성 질환자들에게 정말 올바른 식사법과 건강의 올바른 지혜를 알려주는 대신에 무조건 3대 대중요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러지 않아도 절제하지 않아도 또는 약물 처치를 하지 않아도 자가 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너무나 쉬운 방법들을 외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의사생활을 반성하는 그 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혈액과 림프가까지 중독되지 않도록 자가 중독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5단계 해독을 한 이후에 암이 동면 상태로 들어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 30년 경험상.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폐암이 사라졌대요 하고 림프까지 중독돼 있다가 5단계 해독을 하고 여기 9개월 정도 있었던 그 조모모 씨의 우리가 간증을 좀 본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가 참 이 일이 어렵기도 하지만 때때로 보람이 되는 게 뭐 이제 그 지지난주에도 이제 하늘마을 프로그램대로 따라하시면서 여기 이제 계시다가 나가셔서 검사를 해봤더니 암이 이제 보이지가 않는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아침에 이제 저희 직원을 통해서 전화를 하셔서 이제 명절 지나고 한번 오시겠다고 하신 분도 있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참 얼마나 이게 보람이 있고 목소리가 쉴 만큼 때때로 이 힘이 들고 식사를 제가 제대로 못 해본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점심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이게 이 시간이 쫓기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올바른 방법으로 여러분의 몸이 회복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대장 청소에 순수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볼 텐데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헨리 윌러쇼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보니까 이분도 뇌가 좀 커 보이세요. 그런데 대장이 좋으면 뇌가 큰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대장이 좋으면. 대장에 유해균 대신에 유익균으로 꽉 차 있으면 뇌가 큰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신 분이 바로 헨리 윌러 쇼 박사님이신데요. 많은 의료진들은 주요 연구 논문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결장암, 직장암, 대장암에 장애가 있으면 대장에 장애가 있고 결장에 장애가 있고 직장에 용종이 있고 이러면 여러분들의 유방암, 폐암, 간암 모든 만성질환의 85% 이상의 이유는 원인은 뭐냐면 대장의 용종, 결장의 용종, 직장의 용종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함께 보셨지만 대장 폐색을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병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장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아무리 수술하고 잘라도 암은 계속적으로 재발전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대장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대장 폐색을. 그래서 대장이나 결장이나 직장에 이 장애가 있으면 질병의 85%를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많은 의료진들이. 그래서 대장의 디스펑션을 없애기 위해서 암이나 질병이라는 불길에 핵심적으로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바로 대장 폐색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넘버원이 대장 청소부터 모든 과거에는 많은 환자들이 많이 잘 회복되었던 이유가 대장부터 청소하고 모든 환자들을 치유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회복이 빨랐는데 지금은 원인은 그대로 두고 부수적인 것만 자꾸 잘라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에 대한 충분한 관심을 갖지 않는 한 병에서 회복되거나 병에서 예방할 수 없고 완치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대장 문제를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병들고 지친 그 상태 그대로 몸에 에너지가 안 생겨요. 대장 폐색을 뚫고 기생충을 제거하고 신장의 결석을 빼내고 간과 담낭의 담석을 제거해야 간이 드디어 해독을 제대로 해서 에너지 생산이 돼서 암은 해독의 문제예요. 해독의. 자가 중독되어 있는 상태를 해독하는 것이 여러분 질병의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존 하비, 닥터 켈록 박사 아시죠? 켈록 콤프레이크 들어보셨죠? 켈록 콤프레이크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켈록 박사는 그 하이드로 테라피, 수치료에도 대가이시지만 켈록 박사가 대장암, 결장암, 직장암을 고치는데 모든 암 환자를 고치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하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현미쌀에 있는 IP6, 쌀겨, 쌀눈,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에는 쌀겨, IP6가 다 도정되고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대장 폐색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흰쌀은 먹기는 부드럽고 달달하니 맛있지만
예, 당뇨병의 원인도 되지만 IP6가 없기 때문에 모든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예, 섬유질이 없으니까. 그래서 존 하비 켈록 박사는 켈록 콤프레이크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유명한 외과 의사예요. 수술 전문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수술로 대장암 환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뭘로 고쳤냐면 예, 이 수술하기 전에 보니까 건강을 회복하려면 뭐가 가장 아무리 수술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암 환자들 대장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대장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서 대장을 뭘로 치료했냐면 켈록 박사의 별명이 뭐냐면 시리얼 박사예요. 시리얼로. 여러분 시리얼 뭔지 아시죠? 아침에 바쁘면 요새 여러분들이 시리얼 많이 드시는데 죄송하지만 요새 나오는 시리얼은 엉터리가 많아요. 켈록 박사가 만든 시리얼은 그게 아니에요. 현미 쌀눈처럼 도정되지 않은 IP6가 그대로 있는 쌀겨, 왕겨가 예, 도정되지 않은 그래서 여러분이 훌푸드를 드시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통곡물을 드셔야 되는데 다 도정되어 있는 흰쌀, 흰 밀가루, 흰 설탕, 피자, 핫도그 다 정제되어 있는 가공되어 있는 음식들이 대장폐색의 주범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대장폐색을 뚫으려면 IP6가 풍부한 쌀겨, 현미쌀 눈, 왕겨가 포함된 시리얼이 대장폐색을 뻥뻥뻥뻥 뚫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트래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의 유방암의 원인도, 폐암의 원인도, 신장의 디스펑션의 원인도, 간의 디스펑션의 원인도 봤더니 질병의 90%가 뭐의 기능 이상의 원인이 있다? 대장폐색이 여러분 모든 그래서 피부에 트러블 있는 것도 대장의 독소가 꽉 차 있다는 증거라고 우리 어제 보셨어요. 신장의 결석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복되시려면 1년에 적어도 2차례 이상은 어제 보셨죠? 1년에 적어도 2차례 이상은 5단계 해독을 세수하고 목욕하는 것. 우리는 몸의 외부에 대해서 외부를 깨끗이 하는 것이 정화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몸의 내부를 청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우리 어제 공부한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장 청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 목욕하고 세수하듯이 everyday 매일매일 대장을 관리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장의 모든 장기의 어머니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신생아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생기는 장기가 뭘까요? 소장일까요? 예, 대장이에요. 그래서 넘버원 대장이에요. 대장놀이, 대장. 대장은 태아가 가장 먼저 생기는 장기인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장이 가장 먼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장에 온갖 쓰레기들 여기 보시니까 뭐 온갖 기생충 이거 어마어마하게 긴 편충, 촌충, 십이장충 뭐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지만 네. 예. 쓰레기를 적절하게 하수 처리하지 못하면 생명이 시작하기 전에도 멈춰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 도시에 하수관이 막혔을 때 이 하수물이 가정이나 이 거리에 싱크대에 역류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많은 현대인들의 인체 내 하부 시스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모두 같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여러분의 대장의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자결장에 여기 용종들이 그냥 바글바글 기생충과 결석과 용종들이 바글바글 어떤 분이 유튜브에 댓글에 바글바글 소리 하시면 자꾸 올려 그래요 하신다고 바글바글 소리를 좀 안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바글바글 쏟아지는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 독성 박테리아, 가스, 바이러스, 곰팡이, 해충, 장흡충, 기생충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몸에 기생해서 예, 흡혈귀처럼 여러분의 영양소를 쫙쫙 흡착하기 때문에 마른 분들이 내장 비만이 많고 마른 분들이 기생충이 바글바글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런 이제 온갖 이 기생충들하고 이제 평생을 내가 50세다 하면 50년을 동거동락하면서 사시다 보니 예. 자, 여기 닥터 다레 울프 박사가 한 유명한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헐. 새해 이 첫날 이게 뭡니까? 우리는 뭐 했다? 예, 그래서 닥터 다레 울프 박사가 대장 청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수많은 논문들과 문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레 울프 박사가 이제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사람들의 이 몸의 체취에 썩는 냄새가 말을 할 때도 입에서 썩는 냄새, 예, 옆에 있을 때도 입에서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왜? 대장이 폐색돼 있어서. 근데 정작 본인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행결장과 횡행결장과 하행결장, S자결장을 청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면서 특별히 미국식, 서구식 식사,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계속적으로 드시는 식단, 이런 분들은 대장암 발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대장암의 역사 이래 최고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게 전쟁보다 더 심각하게 죽이는 게 바로 대장에 있는 용종들, 결장과 직장에 있는 용종들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미스코리아처럼 예쁜 분들을 보면 참 죄송합니다. 그 어떤 연예인 부부 제가 얘기해 드린 적 있죠. 예, 와이프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결혼을 했어요. 뭐 산소 같은 여자 같아서 정말 저 여자는 화장실도 가지 않을 것 같고 방구도 끼지 않을 것 같은 여자였는데 막상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너무 예뻐가지고 뽀뽀를 하려고 보니 입을 열었는데 입에서 썩는 냄새가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아내한테 이게 아무리 마음을 정을 주려고 해도 그게 여러 번 반복이 되니까 그 이제 아내한테 이 마음이 식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대장 청소하는 거 배우셨으면 그 문제 해결됐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후배 간호사 중에 하나가 이 친구가 이제 그 호주에 그 있는 그 신랑 회계사 신랑하고 선을 봤는데 이 친구가 이제 고민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언니, 내가 정말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 친구는 내가 너무 얌전하고 조신해서 혼전순결을 유지하려고 뽀뽀를 안 하는 줄 알아. 근데 언니 아시다시피 나 지금 내 입에서 썩는 내가 너무나 많이 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의원에도 가보고 병원에 가봐도 원인을 알 수가 없대. 뭐 치과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해결됐을까요? 시집가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대장 청소하니까 싹 없어진 거예요. 입에 구취가, 온몸의 냄새가.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 우리의 자녀들도요 막 입에서 썩는 내 나죠. 고기, 생선, 뭐 회, 뭐 온몸에 기생충과 동거동락하면서 산 우리의 자녀들, 체중이 뭐 막 이렇게 남의 말이 아니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패스트푸드에 다 자가 중독되어 있어요, 온몸이. 그래서 이거 다 해독해 줘야 됩니다. 이거세요. 요새 암의 나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어려져요. 20대, 30대가 지금 뭐 뇌졸중, 뇌경색으로 오는 거 보셨잖아요. 우리 최 반장님 보셨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대장 청소는 뭐 귀찮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수하고 목욕하는 거는 매일 하시면서 외부 청소는 보이는 거는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내부 청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어저께 보셨잖아요. 그래서 내부 청소를 안 하기 때문에 암과 사망률이 점점 더 증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건강보험기관에 의하면 90%의 미국인들이 대장에 장애가 있다. 야, 근데 제가 보니까요. 변을 하루에 한 3-4번 아주 시원하게 잘 보시는 분 손 좀 들어보실까요? 제가 30년 동안 환우분들을 보면서 대장 폐색이 없는 분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한 분도 못 봤어요. 이래서 많은 닥터 아레 울프 박사가 우리가 썩었다고 하는 표현이 이래서 나온 거구나. 우리 모두가요. 이 대장 청소의 중요성을 다 모르시는 분도 많고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간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새해부터는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장수하시려면 유소영이 되시려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늘 푸른 젊음을 유지하는 소영 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장 청소의 중요성을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매일 세수 목욕은 저는요 쉬는 날이요 세수하는 거는 안 해도요 자기 전에 관장은 꼭 해요. 장 청소는 꼭 하고 자요. 이 몸이 말해요 벌써. 피곤하다, 뭐 감기 걸려, 뭐 몸살 기운이 온다, 안 좋다, 장 청소하면 다 해결돼.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그 환우분들을 케어하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저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관장부터 시키면 대부분은 해결돼요. 대부분. 체했건 열이 나건 피벌 증세 열이 막 올라온다, 감기 몸살 기운 온다, 관장하고 나면 몸에 있는 독소가 자가 중독되는 게 쭉 빠지니까 굉장히 빨리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90%의 미국인들, 미국식 식사를 하는 분들은 대개가 대장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당신의 몸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고 또 아프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라이프 스타일 메디슨이 얼마나 중요한지, 푸드 스타일을 바꾸시는 것이 음식을 먹는 습관과 생활 습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내가 먹은 음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고, 따라서 몸을 청소하고 독소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이 꽉 차서, 독소로 꽉 차서 폐색이 되면 가장 먼저 오는 증세가 변비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비를 절대로 가벼운 질병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변을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보거나 또는 이틀에 한 번밖에 못 본다. 예, 그 이상 지난번에 11일을 못 보고 오신 한 의사 선생님의 사모님처럼. 예, 근데 근본적인 문제를 왜 모르시냐? 흰쌀 먹기 좋고, 예, 이게 상류층이면 상류층일수록요 거친 음식을 싫어합니다. 부드럽고 소프트하고 고급 음식.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그 이제 환우들을 케어한 지 요양원 초창기 때는요, 캐나다에서 부부가 오셨는데 이 부부가 굉장히 그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도우미들이 다 식사도 제공해주고 하는데, 흰 쌀에 뭐 흰 밀가루에 죽에 아주 부드럽고, 그 다음에 육질의 고기를 매일 드시고, 예, 스테이크, 하루는 스테이크, 뭐 그런 식이었어요, 매일. 그래갖고 이제 사모님이 이제 그 대장암 진단도 받고, 그래서 이제 같이 오셨는데, 변을 못 본 지가 뭐 보통 한 5일에 한 번, 그래서 이제 변비약을 달고 살아야 돼요. 예. 근데 이제 그날도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한 이틀인가 3일 지났는데, 화장실에서 막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이분이. 아주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정말 찢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예. 원장님, 저 똥꼬가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리브 오일 먹이고, 근데 너무 급해가지고 나오다 중간에 걸렸어요. 이제 하는 수 없이 제가 이제 그 하재물을 손으로 다 빼줬어요. 이제 올리브 오일 듬뿍 바르고 해서 먹이고 해도 안 나와가지고 중간에 걸려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서 조금 기다리게 하고, 예,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뭐 좀 먹이고 해도 좋은데, 환자는 지금 떼굴떼굴 굴르고 있으니 어쩔 수가 없어서 끄집어내는데 막 뭐 이제 닭똥 같은 눈물이 주주주주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도 고기를 안 먹어본 적이 없대요, 식단에서. 하루도. 근데 오는 첫날부터 이분이 이제 웃는 거예요. 이제 첫날 저녁 때였어요, 그때가.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부터 이 사람이 웃는 거예요. 식단을 보면 계속 이렇게 허하고 이제 막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계속 웃는 거예요.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도대체 내가 소야? 내가 염소야? 내가 먹을 게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루도 고기를 안 드신 적이 없거든. 근데 왔더니 풀뿌리밖에 없는 거라. 또 다 뭐 치커리, 뭐 민들레, 샐러리, 뭐 죄다다, 뭐 열무, 뭐 다 이 감자, 고구마, 막 옥수수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친하지 않았던 애들. 근데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기적이 일어나요. 그 다음 날부터 화장실 가기 시작하면서 그냥 이 안에 묵어있던, 이분은 관장을 하지도 않았는데요. 식사를 이제 저지방 채식으로 바꿔줬더니 그날부터 뭐 정신없이 쏟아내는 거야. 그러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날아가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대장암이 그렇게 해결이 됐어요. 대장 폐색이 얼마나 아주 고질적인 건지. 그래서 여러분, 절대 변비는 만성질환의 지름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저지방 채식이 섬유질이 많은 음식은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보다 중요한 게 섬유질입니다. 온몸의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다 키드니 디스펑션, 간 기능장애 이렇게 오신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변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치질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누가 이제 이렇게 항문이 약간 이렇게 치질기가 보이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치질기가 오면은 이 감초 있죠. 약방의 감초 아시죠? 감초를 좀 사셔서 팔팔 끓여서 달여서 그 물에 좌욕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며칠 안 돼서 치질이 있는 게 쏙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그런 걸 이제 병원에 오래 누워 계시는 분들 치질 있을 때 감초 달여서 좌욕시키면 싹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실염, 이거 다 이제 섬유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죠. 궤양성 대장염, 대장암, 직장암, 결장암 다 용종의 시작은 다 섬유질 부족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 폐색을 뚫는 것은 여러분 모두의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처음 상태 기억나시죠? 입에서 막 썩는 내 나고 온몸에서 썩는 내 나는 거.
대장폐색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상행결장에, 횡행결장에, 하행결장에, S자 결장에 아이스크림 차곡차곡 일주일에 몇 번씩 먹으면 요 결장에 우유 유제품에 있는 예, 그런 독소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러면 대장 청소하는 방법을 이제 어제도 구강관장에 대해서 알려드렸지만, 자, 대장 해독을 하는 리차드 슐츠 박사님의 대장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대장 해독하는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슐츠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최선의 건강 프로그램의 시작은 유방암도, 폐암도, 간암도, 신장암도, 그 다음에 고지혈증의 시작은 치료 받으시려면 먼저 장기를 비워서 조화를 맞추고 깨끗하게 하며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에 있는 용종들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슐츠 박사는 대장을 청소하는 방법을 3단계로 설명하는데, 첫째, 대장을 규칙적으로 연동운동이. 근데 하루에 위 절제하고 나서 위암이시라고 예, 뭐 병원에서 8번 식사라고 했어요. 예. 단기간은 도움이 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시면 예, 여러분이 소화기가 더 망가집니다. 예, 그래서 장을 규칙적으로 움직여요. 일식의 연동운동 예, 한 회만 하시면 되는 거야. 한 끼니에 장운동 한 번. 완전히 소화되지 않으면 그 다음 식사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장 폐색이 생기지 않는 방법도 중요해요. 대장 폐색을 뚫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장 청소하는 요 키트를 따라서 하셔도 되고, 슐츠 박사나 뭐 닥터 뭡니까 기생충 누구죠? 예, 클락 박사의 그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이걸로 이제 대장 폐색을 한 번 다 뚫고 나도 그 다음에 대장이 폐색되지 않게 하는 방법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중간중간에 땅콩 하나 뭐 과일 외에는 죄다 다 소화시키는데 상당한 무리를 줍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아침, 점심은 영양식으로 잘 하시고 저녁은 해독식으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성질환을 해결하셔야 되고, 두 번째, 장을 규칙적으로,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대장 폐색이 되지 않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대장에 접히고 굽어진 주머니, 이게 뭘까요? 대장에 접히고 굽어진 주머니, 이거죠, 이거. 상행결장 여기 접혀, 횡행결장 접혀, 하행결장 접힌 애들, 그리고 S자 결장에 요 접혀 있는데 되게 용종이 많이 생겨요. 그죠? 꼬불꼬불 이렇게 접혀 있으니까 거기에 다 축적이 되는 겁니다. 온갖 기생충과 담석, 결석,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범벅인, 포화지방, 범벅인, 흰빵, 흰 밀가루도 예, 여기에 그 내장지방에 쫙 껴요, 이 대장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에 찌는 살, 팔에 찌는 살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지만 이 화이트팻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데 이 브라운팻, 옐로우팻, 내장 지방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장 청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검사하시면서 대장에서 용종 몇 개 뗐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장암 가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용종이 생기지 않는 식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보니까 요 대장에 접히고 굽어진 주머니에 대개 기생충이나 뭐 담석, 결석 이런 독소들, 그리고 악취가 나는 젖산, 피루부사 같은 쓰레기들, 예, 인돌, 스케돌, 피톨 같은, 우리 어저께 보셨죠? 이런 모든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에 있는 젖산, 피루부산 같은 이 독소들이 특별히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자결장 요런 접히고 굽어진 주머니에 많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대장 청소를 이제 제대로 하신 이후에도 계속 장 관리를 하시고 소화의 생리학 법칙에 맞춰서 대장 폐색이 되지 않도록 올바른 식사법으로 식사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very day,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매일 대장을 세수하고 목욕하듯이, 하루도 세수 안 하시는 분 있으세요? 근데 대장 청소는 왜 자꾸 걸르시려고 해요? 예. 하루도 세수 안 하고 목욕 안 하고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대장 청소를 그렇게 자주 하면 그 유익균이 다 빠져나가면 어떡해요?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요? 예, 요거 맞추시면 제가 오늘 여기서 선물 드리지. 어제 배우신 거 기억나세요? 그렇게 장 청소를 이렇게 매일 이렇게 자주 해주면 예, 대장에 유익균이 없어지면 어떡해요? 라고 질문할 때 답변은 오히려 유해균이 가득 차 있으면 유익균이 흡수가 안 됩니다. 우리 어제 공부하셨죠? 예, 그래서 유익균이 36시간 안에 다시 깨끗한 대장 상태에서는 훨씬 더 빨리 조성된다. 우리 어제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이 어제 궁금한 거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대장 청소를 하셔서 깨끗한 대장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슐츠 박사님이 얘기하면서
슐츠 박사님이 20년 의료 경험을 통해서 관절염, 좌창, 다중화합물 민감성 또는 모든 종류의 암, 모든 질병의 몇 프로예요, 여러분? 80%가 2주간의 장청소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캔서 스텝 아웃사이더 박스에서 많은 암 환자들이 회복된 데 근간에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5단계 해독으로 장이 깨끗한 상태에서는 유익균이 이 모든 문제를 대장이 건강하면 다른 장기들이 차례대로 회복이 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요, 맥을 지금 제대로 짚는 거예요. 새해 첫날부터 5단계 해독으로 맥을 제대로 짚고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가장 좋은 장 청소 방법은 슐츠 박사가 고안한 방법인데 Intestinal Collective Formula 1 and 2라고 하는 이 www.herb.com 요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슐츠 박사님의 대장 프로그램을 활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2주에서 4주 정도 청소하면 건강 회복에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화기 그리고 가스가 차지 않고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올바른 식사법으로 드시면서 여러분의 대장을 보호하고 폐색되지 않게 해야 되지만, 그러한 대장을 매일매일 세수하고 목욕하듯이 장 청소를 에브리데이 관리하는 것이 건강을 회복해서 행복을 이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책임감과 의무라는 거예요. 책무가 뭔지 아시죠?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세수하는 것처럼 목욕하는 것처럼 장 청소에 신경 쓰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더 중한 병으로 고생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는 대장을 다시 재생시키고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여러분이 장 청소를 하면 아마도 한 달간은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요. 여러분이 싱크대요. 쌀 씻고 하면은 어때요? 매일매일 싱크대 하수구 이거 설거지할 때 보면 하루 하면 한 달 동안 안 해도 되죠. 그대로 매일매일 쌓이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은 음식으로 이 안에 독소가 좋은 유익균도 들어가지만 유해균들이 꽉 차요. 그래서 매일매일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하수도라는 거예요, 이게 대장은. 하수도가 막히면 온몸이 다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수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대장은 하수도와 같다. 그래서 닥터 슐츠 박사님의 이 대장 프로그램 Intestinal Collective Formula를 활용하셔도 되지만, 여기에 이제 닥터 베이지하고 해서 비타 헬스라는 미국에 있는 의료인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대장 청소하는 키트, 요거를 활용하셔서 저녁에 2알씩 먹고 주무시면, 그리고 이제 333이나 자기 체력에 따라서 대장 해독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시면서 요거를 드시면 장폐색이 뚫리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서, 지금 저희는 미국에서 이렇게 많이 연락들이 오시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분들은 이제 미국에서 구하기 쉬운 천연 치료제들을 활용하시면 되고, 또 이제 이런 콜론 클린즈를 활용하셔도 되고, 그래서 대장 청소하는 방법을 활용하셔서 대장 관리를 계속 하시는데, 핵심은 장을 청소하고 한 번 청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장애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대장 청소를 할 뿐만 아니라 알맞은 유익한 박테리아 미생물, 이게 뭡니까? 유해균입니까? 유익균입니까? 유익균이 소화기관의 건강한 면역 시스템을 재건하려면 유해균이 없어야 유익균이 재건할 수가 있는데, 유해균이 많은 거는 생각 안 하고 장 청소 매일 하면 유익균이 없어지면 어떡해요? 라고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이 몸의 대장은 이 하수도가 너무나 막힌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거 유익균이 흡수가 되려면 아무리 영양제 어제 서플리먼트를 아무리 먹어도 흡수가 하나도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대장에 유해균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유익균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유해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야 여러분의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대장 폐색이 있으면 면역력이 죽어도 안 올라가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대장 폐색이 뚫리고 나야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익한 미생물이 없이는, 다시 말하면 유익균이 없이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은 존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가혹한 화학물질, 수돗물, 여러분 신장 기능에 결석이 자주 생기는 것도 이 헤비메탈, 중금속이 많은 수은납, 카드뮴 같은 이런 중금속이 많은 수돗물을 자꾸 드시면 신장 기능이 여과를 잘 못 시켜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 하늘마을에 수소수하고 알칼리수로 배관을 싹 다 갈아 엎은 이유가, 환우분들이 이제 pH 균형 맞추기도 하고 신장에서 여과를 잘 못 시키면 결석이 자꾸 생기면 이 방광에 요관을 타고 소변관을 타고 이 방광이나 또 앞부분엔 방광, 뒷부분엔 전립선, 또 여성분들은 난소, 자궁, 질, 부속기 염증이 생기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장의 여과를 잘 시키려면, 결석이 안 생기려면.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그 센 경수가 많은 화학물질 대신에 연수로 된 물을 드시는 게 좋다. 예, 그래야 여러분이 신장이 건강하고, 또 불량한 식사, 패스트푸드, 정제식품, 가공식품을 제한하는 거. 그리고 각종 항생제나 여러 가지 이제 화학적인 요법들을 하실 때 여러분의 유익균이 파괴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화학적인 그 약물 처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대장 폐색을 뚫으려면 모든 약은 독약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약을 너무나 좋아한대요, 우리 한국 분들이. 자, 그래서 미생물이 살아있는, 다시 말하면 유익균이 풍부한 우리의 장이 되려면 모든 유익한 박테리아가 가장 집적이 되면 좋은데, 그러면 소화기관이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대장을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대장이 폐색되지 않으려면 소화기관의 황금률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황금률이 뭔지 아시죠? 성경의 황금률 아세요? 성경에 황금률 있죠? 이 황금률 뭐예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인 것처럼 여러분의 소화기관에 황금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좋은 음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식사법으로, 다시 말하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섞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기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스가 차고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모든 음식물이 부패하고 발효되고 경화가 돼서 여러분의 대장에 썩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기관의 황금률을 기억하시는데, 만약에 고기를 드신다, 그 외에 단백질을 드신다 하면 탄수화물하고 같이 드시라? 만약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같이 드셔야 될 경우면 한 끼니에, 새들에게 가서 음식물 배합법의 지혜를 배우세요. 새들은 한 끼니에는 나달을 먹고 다른 끼니에 벌거지를 먹습니다. 나달은 뭐예요? 탄수화물. 벌거지는 단백질. 자, 그래서 우리도 새들에게 지혜를 배워야 돼요. 새들은 날다가 추락 안 해요. 병이 안 걸려요. 왜냐하면 음식물 배합에 대한 지혜가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한 끼니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같이 먹어요. 밥하고 콩을 썩는 거 외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같이 썩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끼니에 단백질을 드셨으면 다른 끼니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좋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같이 먹어야 하는 경우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드신다 하면, 예를 들어 고기하고 밥을 드신다, 고기하고 감자를 드신다. 자,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뭐부터 먼저 드세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그래야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가스가 차지 않는다. 그래서 대장이 썩지 않는다. 그래서 음식물 배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테이블 위에 1, 2, 3 순서대로 해놨는데 그거 지키셔서 드세요. 제가 이렇게 쭉 여러분의 식탁을 지나다니다 보면 이렇게 가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제 추우니까 뜨뜻한 국물부터 먼저 드시고 과일은 맨 마지막에 드시고 먹고 싶은 것부터 막 드시고 싶은 것부터 드시고, 소화기관의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한번 해볼까요? 소화기관의 황금률.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썩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자, 육류는 단백질 효소를 필요로 하고 감자는 탄수화물 효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백질과 탄수화물 효소, 프로테아제하고 그 다음에 뭐 리파제 또는 이게 섞여버리면 이게 효소가 동시에 투입이 되면 상호간의 중화작용을 일으켜서 음식을 부패하게 해서 상행결정, 횡행결정, 하행결정에 이 독소가 부패해서 경화돼서 담석이 되고 결석이 되고 온갖 기생충이 서식처가 된다는 거 우리 어제 공부하신 거예요. 예외가 있다면 콩 단백질에는 라이신이 부족하고 곡식 단백질에는 라이신이 부족하고 콩 단백질에는 메티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곡식과 콩의 이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배합은 예외입니다. 밥에는 콩을 넣으셔도 돼요. 그러나 동물성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배합은 제한하셔야 됩니다. 아셨죠?